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토요일 아침 영상. 굉장히 중요한 날, 신나는 소식. 역시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내용 들고 돌아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오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티빙 앵콜 콘서트 OTT 영상이 오픈되는 날이죠. 자, 소시가 영상 올려드린 지 몇 시간 뒤면 이제 티빙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영상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하여 전달해드릴 소시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어제부터요, 이 티빙 OTT에 등장할 앵콜 콘서트 VOD를 두고서 밤새도록 많은 어린 팬들이 굉장히 긴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이 있었냐? 바로 오늘 공개된 이 앵콜 콘서트 영상으로 처음 앵콜콘 고척 스카이돔 공연을 접하는 사람들 누구누구 있냐? 라는 질문 글들이 올라왔는데 댓글 보이세요? 나도 일찍 자야겠다. 나도. 나는 심지어 콘서트 한 번도 못 갔어. 나도 그래. 올해는 꼭 가자. 그게 바로 나야. 나 찾고 있었니?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아마 우리 소천사님들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앵콜 콘서트가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이 수십만 명의 트래픽이 몰렸을 만큼 많은 분들이 콘서트 티켓을 손에 쥐어보지조차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바로 오늘 공개된 이 티빙 콘서트이죠. 제가 어제 전달해드렸던 기사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티빙 가입자 수 얼마나 많이 증폭시킬까? 우리 소천사님들이 생각하시기엔 어떠세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앵콜 콘서트 과연 티빙의 신규 가입자 수를 얼마나 끌어내겠습니까? 저는 어마무시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전달드렸지만 이미 티빙 대표이사님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앵콜 콘서트에 대한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수 임영웅에 대한 티빙의 모회사죠. CJ ENM이 걸고 있는 그 기대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남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CJ ENM 측에서는요, 사실 K콘이라고 하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전국의 수많은 아이돌들을 전국의 아이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아이돌로 만드는 세계 무대를 이미 미국, 일본, 다양한 나라에서 개최해 왔습니다. 그런 엄청난 아이돌을 이미 쭉쭉 당겨올 수 있는 대기업인 CJ ENM인데 왜 CJ ENM이 유독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LA 콘서트를 함께 하겠습니까? 왜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함께 했을까요? 2022년에 이 전국 투어 콘서트나 단독 콘서트를 한 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인 CJ ENM이 심지어 수많은 아이돌들을 전 세계의 무대에 세울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대기업이 왜 그 많은 가수들 중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점 찍어서 LA 콘서트까지 함께 하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팩트가 있죠. 딱 점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도 그리고 관계자들도 이미 이전 아티스트 임영웅의 이 전국 투어 콘서트, 이 콘서트로 인해서 이 CJ ENM 측에 가장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됐던 2022년에 유례없는 흑자를 남기게 됩니다. 제가 이 기사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남긴 흑자만 수십억에서 수백억 단위라고 제가 기사를 통해서 팩트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성과를 거둔 CJ ENM이 아티스트 임영웅을 놔두고서 과연 어떤 가수와 함께 해나가겠습니까? 이것은 뭔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가수 임영웅의 이 저력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할 수가 없는 아티스트 임영웅의 저력을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이 거대한 대기업인 CJ ENM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런 기사가 더 눈에 들어오는 거죠. 티빙의 가입자 수 중대가 얼마나 될까? 이미 이전 서울 콘서트 생중계 때 96%가 넘는 시청 점유율을 잡았었고 엄청난 신규 가입자 수를 이끌어냈다라는 것을 이미 관계자들이 누누이 이야기해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된 이 티빙의 앵콜 콘서트는요, 못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전국 투어 콘서트 같은 경우도 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이 있었지만 이 앵콜 콘서트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콘서트다라고 하재근 평론가님도 수많은 기자들도 입을 모아서 말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앵콜 콘서트입니다. 그러니 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 중에 이 앵콜 콘서트를 못 보신 분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분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시청을 할 것이며 또 재생하고 또 재생하고 또 재생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집계된 이 티빙의 결과값은요, 아마 차후에 공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게 만들 것이고 아마 티빙 자체적인 인기 컨텐츠 1순위를 달성하고도 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미 오전 8시부터 오픈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아마 오후 시간대까지 엄청나게 반복 재생을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티빙에 집계되는 그 숫자가 어마무시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티빙, 나아가 CJ ENM 측에서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꼭 점 찍어서 놓지 않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죠. OTT 업계가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 진퇴양난이다. 이 진퇴양난이 무슨 뜻이죠? 더 이상 퇴로가 없다라는 겁니다. 퇴로가 없는 상황을 이 진퇴양난이라고 하는데, 자, 이 OTT 업계가 진퇴양난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2023년 관전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고 해외 진출을 전략으로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광고 요금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유튜브처럼 광고 영상을 노출시켜서 광고 수입을 얻겠다라는 것이고요. 나아가선 가장 중요한 해외 진출에 대한 전략도 주목받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은 이 광고 컨텐츠가 나오는 건 넷플릭스가 가장 많이 적용을 할 것 같아요. OTT 산업 자체는 굉장히 성장세이고 국내 같은 경우도 이 OTT 이용률이 매우 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미 국내의 OTT 이용률이 85.4%가 넘어갔다라고 해요. 그러나 실적을 따지고 보면 투자 대비 이 수익 자체가 적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컨텐츠에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 게임 같은 엄청난 드라마, 영화들 자체 컨텐츠가 굉장한 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결국에는 어떠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냐? 지금 중소형 OTT인 왓챠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위기인 상태이고요. 글로벌 최고 OTT 그룹인 넷플릭스는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저가형 요금제 같은 것도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내 OTT 같은 경우는 지금 쿠팡 플레이부터 티빙까지 많은 집중을 받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OTT 업계가 하나같이 올해에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거다. 근데 이 얘기가 제가 앞에 말했던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티빙의 모기업인 CJ ENM도 2022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업 분야가 적자를 면치 못한 가운데 유일하게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기록했던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023년 OTT 시장에서 굉장히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했는데 이 많은 컨텐츠 중에서 투자 대비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아티스트 임영웅의
요번 앵콜 콘서트 VOD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그룹 기업으로 봤을 때 CJ ENM에서 유일한 흑자를 기록할 것이 제 생각에는 아티스트 임양웅의 3월에 개봉되는 전국 투어 콘서트 CGV 전 세계 개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실질적인 지표가 있는데요. 우선 전국 투어 콘서트 같은 경우는요. 영화 극장 같은 경우는 한계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화 극장 개봉이 됐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관람객이 100만 명만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없잖아요. 100만, 200만, 300만, 1000만 이렇게 끊임없이 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 개봉 이후에도 계속 상영을 하고 전국에 있는 상영관에서 영화를 계속 배급하잖아요. 그런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딱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투자 대비 굉장히 많은 흑자를 남길 수 있는 컨텐츠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무대가 엄청난 투자가 들어갔고 또 엄청난 화려한 첨단 기술력이 동원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영화 같은 경우는요.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의 투자금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관객을 10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을 만큼 수백만, 천만 관객 이렇게 계속 상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콘서트는 어떻죠? 내가 1000만 관객을 드리고 싶어도요. 콘서트를 할 수 있는 날짜는 정해져 있고 관람객의 의자 수도 정해져 있고 더 중요한 건 영화를 보는 것처럼 후불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리 영화 티켓을 예매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떻죠? 그때 가서 돈을 내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뮤지컬, 공연, 그리고 콘서트는 어떻죠? 미리 예매하는 시스템이에요. 예매가 끝이 나면요. 끝입니다. 공연 일정은 남아있어도 더 이상 티켓을 구할 수가 없어요. 좀 개념의 차이가 느낌이 오시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OTT 업계 같은 경우는 영화하고 똑같잖아요. 계속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VOD가 지금 오늘 공개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앵콜콘 같은 경우는 1년간 처음 가입비 10,000원 정도만 내고 나면 무제한 시청이 되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티빙 중에서 볼 때마다 대여하거나 돈이 들어가는 컨텐츠들도 있다. 영화관은 약간 이쪽 개념이에요.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티켓을 내고 보면 끝입니다. 내가 이 영화를 한 번 더 보고 싶어. 그러면 영화 티켓 값을 또 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수 임영웅님의 콘서트는 어땠죠? 티빙과 떠나서 콘서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콘서트는 이미 예매가 끝나면 공연 일정이 남아있어도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켓값이 20,000원이다. 그런데 내가 3일 동안 콘서트를 하는데 티켓 장수가 30,000장이다.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CJ ENM은 수많은 사업 분야가 적자를 면치 못했음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애시당초 예를 들어서 지금 가수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가 약 24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가 모든 티켓이 판매됐을 때 24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이 24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값이 예를 들어서 300억의 수익을 낸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죠? 콘서트라는 건요. 일정이 잡히기 이전에 콘서트를 할 수 있는 대관 장소를 잡아야 하고요. 대관 장소를 잡기 이전에 콘서트를 통한 수익 계산이 이미 시작도 전부터 끝난다는 겁니다. 감이 오세요? 영화 티켓처럼 OTT 서비스처럼
막대한 자본을 들이고 이 정도의 관객 수가 오면 이 정도의 흑자가 남겠지라고 두리뭉실한 예측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달성이 안 되면 적자거든요. 근데 콘서트는 달라요. 애시당초 이 콘서트 좌석 수가 계산이 끝이 나고 이게 전체 매진이 되면 이 정도의 흑자가 남겠다가 이미 콘서트 이전의 계산이 끝납니다. 느낌이 오시죠? 근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어땠죠? 티켓이 오픈하자마자 30분은커녕 10분 만에 다 팔렸습니다. 모든 콘서트 티켓이요. 앵콜콘까지. 거기에 LA 콘서트까지. CJ ENM의 수백억 원의 흑자는요. 이미 그때 탁 책정이 끝난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콘서트의 개념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오픈된 이 OTT는 어떻죠? 오늘 오픈된 이 OTT 앵콜 콘서트는 어떻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가입자 수가 탁 책정이 되는 순간 어느 정도의 흑자를 기록했는지 계산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콘서트는 하고 나면 끝이지만 이 VOD는 계속 되돌려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많은 댓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기존 서울 콘서트 VOD 있잖아요. 그것도 한 달만 가입하고 한 달 동안만 보신 분들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그냥 계속 가입을 하면서 서울 콘서트를 또 재방영하는 걸 재방송처럼 또 틀고 또 틀고 다양한 티빙 컨텐츠도 이용했다라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 이 앵콜콘을 통하여 30만 명 정도의 신규 가입자 수가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 달이 지났을 때 몇 명이 남느냐? 만약에 3분의 1인 10만 명이 남았어요. 이게 티빙 측에서 적자일까요? 무조건 흑자입니다. 이미 앵콜 콘서트는요. 티켓 값으로 흑자를 남겼잖아요. 그런데 이걸 영상으로 해서 지금 티빙에 또 오픈하는 겁니다. 그럼 뭐죠? 그냥 플러스예요. 플러스. 제가 OTT 업계가 적자를 면치 못하여 출애 경쟁의 진퇴양난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바로 제작비예요. 제작비가 막대한 돈이 들어가 버리니까 영화 개봉처럼 이게 과연 몇 명이 흑자를 기록해 줄지 계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공개된 가수 임영웅의 이 OTT 서비스는요. 사실 편집과 촬영 말고는 들어갈 돈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미 콘서트 티켓 값으로 흑자를 다 뽑았다니까요. 근데 단 한 명의 신규 가입자만 늘어나도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 티빙 측에서 신규 가입자 수와 이 앵콜 콘서트를 통하여 벌어들일 흑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딱 느낌이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수 임영웅의 이 파급력이요. CJ ENM을 엄청나게 한 번 더 깜놀하게 만들 겁니다. 이미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한 번, 생중계를 통해서 2번, VOD 서비스로 3번, LA 콘서트로 4번, 오늘 앵콜콘 VOD로 5번. 이러니 CJ ENM이 아티스트 임영웅의 손을 놓겠습니까? 안 놓겠습니까? 놓을 수가 없죠. 네. 꽉 잡고 가야죠. 어떻게 소시 이야기에 공감이 되십니까? 자, 이런 가수 임영웅의 영향력이요. 요런 재밌는 기사를 통해서도 등장을 합니다. 이 김한선님과 박남정님이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전 세계의 K-POP 댄스가 굉장히 핫하다라면서 이 1세대의 댄스 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분이 회자가 되면 인터뷰를 한 건데 이 박남정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예전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다. 엄청나게 많은 팬들이 존재했다라면서 심지어 나는 임영웅이 안 부럽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임영웅 공연 때 버스 대절을 한다고 하더라. 나는 헬기라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힘이 생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과거에도 그런 인기를 누렸지만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지켜준 팬들 덕분이라고 해요. 이제는 가족이 됐다. 36년이나 된 팬들이 아직도 20명 정도 자신의 곁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가수와 팬이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가 됐고 집에 초대도 하고 자주 만난다라고 해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30년, 40년 가수 활동을 한다면 이때까지 남아 계신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정말 가족처럼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 박남정님이 나는 공연 때 버스 대절을 한다고 하니 헬기라도 준비해서 팬들을 모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레전드인 박남정님이 가수 임영웅님의 이런 공연과 팬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헬기라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말 왜 했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팬들에 대한 감사함을 가수 임영웅과 영웅시대 분들의 사례를 들면서 강조를 한 겁니다. 이 레전드인 박남정 님도 가수 임영웅과 영웅시대 분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과거 최고의 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한 번 더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가수 임영웅의 파워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어제 저녁에 한 번 더 있었어요. 바로 가수 영진님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제자가 임영웅이었다. 가창력은 99.9% 어머니의 DNA 덕분이다. 보니까 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 금쪽 상담소, 요즘 오은영 박사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곳에 이 가수 영진님이 어머님과 함께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창력은 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나고 제가 찾아보니 옆에 계신 이 가수 영진님의 어머님이 유수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 찾아보니까 1956년도에 활동했던 가수분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도에는 이렇게 트로트 앨범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왕성한 가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녀가 다 가수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해요. 정영돈 씨가 이 가수 영진님이 한양대학교 실용음악과 견인고 교수이자 첫 제자가 임영웅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자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제자가 트로트 황제 임영웅이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이 가수 영진님이 뭐 항상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소개할 때 영웅님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제자로 만났던 사이임에도 극중층을 취했던 그런 가수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수로서의 프라이드도 굉장히 높고 같은 가수인 임영웅님의 위상을 누구보다도 통감하고 체감하는 분이 스승이었던 가수 영진님이에요. 근데 이날 등장해서 사실 보니까 이 어머님과의 사이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보니까는요, 이 미스트로 경연곡 역시도 이혼했던 이 부모님을 그리면서 불렀던 노래였다라고 가수 영진님이 깜짝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픔이 있었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어머님과 함께 싸우면 한 달 동안 대화를 안 한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좀 심각하죠.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하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어머님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이 가수 영진님이 어머님도 가수니까 이 두 분이 공감대도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야 하고 따지고 보면 이 이혼이라는 아픔까지 존재했음에도 결국에는 이 모녀 사이가 굉장히 악화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어머님과 영님을 보면 정말 세상 없는 모자거든요. 그리고 이 아버님을 안타깝게 세상으로 떠나보냈지만 어찌 보면 이 가수 영진님과 이 상황, 형식적인 상황은 비슷해요. 어머님과 단둘이 자랐고 아버님은 곁에 없고. 하지만 그 결과가 전혀 다르죠. 같은 가수인 어머님이 이 따님인 영진님을 많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아버님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 두 부부의 어떠한 마찰로 인하여 이혼이라는 선택을 했고, 형태는 비슷해 보이지만 속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전혀 다른 속사정이었기 때문에 가수 임영웅님이 어머님과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며 세상 없는 정말 애틋한 모자 관계가 되었죠. 아마 이런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굉장히 힘을 내서 어려웠던 무명 시절을 굉장히 잘 극복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가수 영진님 같은 경우는 참 아쉽죠. 안타깝고. 왜냐면 이 어머님이 이 가수 임영웅님의 어머님처럼 든든하고 무한 신뢰를 주며 정말 세상의 유일한 내 편이다라는 느낌을 주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자녀들은 굉장히 불안함을 느낀다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똑같이 아버님이 계시지 않고 어머님과 단둘이 살아왔지만 한쪽은 뭔가 큰 버팀목이 돼주지 못한 삶을 살았고, 가수 임영웅님은 굉장히 든든한 어머님과 함께 세상에 둘도 없는 모자로 자라났기 때문에 최근에 공개됐던 그런 각종 아르바이트, 각종 어려웠던 상황들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공개됐던 이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군산대 야시장에 등장했던 아티스트 임영웅님인데 이때도 영웅시대 팬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가수 임영웅으로서 많은 팬분들에게 밝게 인사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날 등장해서 노래를 부르기 이전에 참 독특하게도 이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한 입에 쏙 넣고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맛있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고 나서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노래를 신나게 부르거든요. 사실 이런 모습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았습니다. 시장 같은 곳이나 지역을 가면요, 이 지역 행사나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해주면서 노래를 부르는, 흥을 돋구는 이 지역 특산물 축제 자체를 빛나게 하는 초대 가수로서 활약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밤도 먹고 대추도 먹고 특산물도 먹고, 가수 임영웅님이 정말 다양한 행사를 띄웠던 모습을 제가 수년 전부터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꿈을 잃지 않고 그런 각종 아르바이트를 해나가며 지금의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던 건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머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수 임영웅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런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가수 임영웅님의 진심 담은 손편지를 소개하면서 제가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수 임영웅님의 이 자필로 된 손편지예요. 굉장히 예전에 작성되었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천의 아들 임영웅입니다. 먼저 공연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포천 촌놈이 전국에서 벌써 단독 콘서트를 4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한양에서 제일 아름다운 한강인 이곳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임영웅의 이름을 걸고 공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장이나 길에서 만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아침마당 나올 때 열심히 찍어줬어. 그때 떨어졌을 때 나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면서 인사를 해주십니다. 그때마다 아침마당을 처음 나갔을 때의 그 절실했던 첫 마음이 떠오릅니다. 저는 전생에 이순신이었나 봅니다. 정말 인복이 많습니다. 제가 가진 것보다 늘 사람을 잘 만나 일이 잘 풀립니다. 먼저 신정훈 대표님을 만나 가수의 길에 접어든 인연부터 해서 그동안 셀 수도 없이 수많은 고마운 분들이 저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안 보이는 곳에서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덕분에 제가 가수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 곳, 험한 곳 따지지 않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달려오느라 무릎도 아프실 텐데 몇 시간씩 서서 기다려주시고 미소 지어주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정말 벅차고 뭉클합니다. 또 늘 제 걱정에 옷이며 음식이며 약이며 돈이며 하여간 귀하다는 모두 제게 구해주실 때마다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누구도 제게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만큼 제가 보답하지 못하는 때가 많아서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직 철없는 촌놈이라 감정 표현이 서툴러 제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감사하고 늘 사랑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제가 보답하는 길은 가수로서 더욱 성장하고 겸손하게 잘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길뿐이니 영웅이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6월 16일 아들 영웅.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진심을 잘 느끼신 오늘 아침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스밍 활동과 투표 활동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며 우리 오후 영상에서 곧 만나요.